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법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기분을 한껏 고조시킨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이번 주까지 예정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는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 관세를 취소하고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땡길만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조건이 따라붙겠죠.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을 앞두고서 배당 막차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공포를 매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권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신뢰도가 좀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당락을 앞두고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로 일석이조를 노리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무상증자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점인지, 또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네,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좋을 것 같죠? 자, 만기일에서도 주가를 쫙 당기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어쩔 수 없이 타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약간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됩니다. 자, 미리 선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도 되기도 하지만, 일단 만기일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또 산타 랠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준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12월 같은 경우는 중후반 정도까지는 조금 침체되는 모습 보이다가 후반부 말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뭐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하나의 호재가 더 전해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1% 정도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은요,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되는 이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내용만 보게 되시면, 미국이 중국에게 신규 관세를 취소하고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제 그 피터 나바로죠, 이 무역국장이 이제 그냥 관세를 계속 강행하자, 죽이자, 이런 식의 메모를 이렇게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의견 전달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빈축을 사고 그냥 막,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중국과 계속 싸우겠다는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물러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에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빅딜에 아주 가까워졌다, 임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딜과 아주 가까워지고 임박해 있다. 물론 임박이나 가까워졌다는 뭐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이 중국과 빅딜이 아주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스몰 딜과는 또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스몰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고 농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건데요. 빅딜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중국에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지적재산권 이런 내용들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중국산 제품 약 3,600억 달러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3,600억 달러 어치에게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을 50% 낮추겠다. 그리고 15일날 부과할 곳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를 아예 취소해버리겠다. 유예가 아니라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강제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특별히 걸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이제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중국이 그동안 원하고 있었던 관세의 어떤 취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무역 분쟁에서의 어떤 가장 중국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이 아예 삭제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달리긴 합니다.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다시 원복하겠다. 네. 지금 관세를 낮추고 또 신규 부과되는 관세도 취소해 주겠지만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1차 협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농산물을 사주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거죠. 네, 농산물을 사주는 이런 행위들. 물론 이것을 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중국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더 사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그 규모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줘라 이런 내용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도 현재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구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뭐 기술의 강제 이전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걸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냥 농산물만 더 사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도장 찍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다라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런 그 농산물 구매는 해줄게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15일날 전에 협상이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으로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후에 1차 협상에 대한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라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뭐냐면 어디까지나 1차 협상이고 2차 협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2차 협상으로 들어가야 되면 미국이 지금 뒤로 밀어놨었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끌고 나올 겁니다. 그럼 중국은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중국은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관세를 낮춰준 상태에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사주겠다. 근데 요거 지금 이대로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 관세라는 것을 계속 손에 쥐고서 중국을 압박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보자 라는 식의 어떤 협상이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빅딜은 아닙니다. 빅딜은 아니고 그냥 스몰딜을 성사시키는 건데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된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까지 죽여버리게 된다면 무역 분쟁에서의 합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수출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주변 국가들이 피해보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차 협상만 마무리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생각되고요. 2차 협상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당장 어떤 다가오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 부분까지만 보셔도 좋은 소식으로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새도 좀 주긴 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조금 늘어났거든요. 지금 49,000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조금 나빠졌다는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것도 역시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무역 분쟁에 대한 재료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악재들, 뭐 자잘한 재료들은 아예 묻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무역 분쟁에 대한 소식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환호를 하지 않았나, 요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막차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일이죠. 기준일.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이번에 31일이 휴장이니까요. 30일 날이 폐장을 할 거고요. 아마 27일, 26일 정도가 배당 기준일이 될 것 같습니다. 26일이 배당 기준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럼 26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7일이 기준일이 되겠네요. 27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고, 26일.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배당락이 떨어지는 날이 기준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6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날짜를 기준일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일이 기준일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26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날 매수해서 27일날 주식을 팔아도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아이고 뭐 배당을 4% 준다, 5% 준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당락. 이 배당락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게 되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당락이 주가가 그냥 우리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배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당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락은 현금으로 받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당락이 아예 없어요. 배당락이 0%로 나옵니다.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으로 배당하지 않고요, 현금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현금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락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6일까지만 보유하고 27일부터는 팔아도 된다. 왜?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리하게 투자했었던 어떤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27일에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배당만을 노렸던 사람들은 다 팔아버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배당락 그 일자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주가가 약간 변동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배당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주식을 사면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요.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배당 그 포인트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즉 쉽게 얘기하면 배당이 만약에 4%다. 그러면 주가가 4% 이상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맞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하락률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변동성으로 해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배당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락 그 날짜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의 어떤 매도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배당락 그 기준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의 단기적 차익 시세를 통한 하락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 본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수익 뭐 10% 20%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락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많이 안 빠졌어도 내일 빠질 수 있고 모레도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락 기준일에
시세에서 배당 그 어떤 포인트보다 더 많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당에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은 아유 그것보다 안 빠지는데 뭐 돈 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4%대의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종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배당 그 기준이 지나서 배당락 일자에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4%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2%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수수료 떼고 이거 떼고 하면은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안 팔고 있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애매하게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 종목에 투자할 때는요 10월이나 뭐 빠른 사람들은 9월에부터 진행하기도 하지만 10월, 11월에는 준비를 해서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 수익을 같이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나면 이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배당락 때 조금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배당과 시세 차익을 챙기고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12월 말에 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약간 네, 여러분들 좀 뒷북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당락을 보고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종목의 어떤 그 상승 포인트라든지 전체적인 배당과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자 해서 무상증자로 일석이조를 노리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나선다는 것은요, 일단 돈을 좀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가 좀 좋아진다, 재무구조가 안정된다라는 얘기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죠. 기업 자체도 좋아지게 되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식수를 늘려주겠다는데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또 확보가 되고 또 이게 그 권리락이 들어가거든요. 배당이 아니죠. 이게 증자가 들어가면 이제 권리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00% 무상증자 한다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하나가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권리락이 5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이 싸졌다. 이런 착각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배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근데 이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상증자가 이제 시행된다라고 발표가 되면 그 공시일 이전에 이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좋아요, 뭐 성장성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상증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도 확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죠. 근데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일단은 가격은 싸졌다라는 어떤 느낌도 좀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때문에 이 권리락 들어가고 나서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 가치가 뭐 크게 변화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구조의 어떤 개선 효과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만을 가지고서 그냥 투자하시기는 물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긴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서 그냥 막 투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또 무상증자라는 소식 때문에 미리 주가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다라면 이 내용들은 이미 주가가 부양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률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 또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또는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고서 그동안 올라온 주가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뭐 100% 또 200%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약간 과대평가되었다,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회사의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단기에 급등했다면 다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무상증자가 아니라 뭐 그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연말 시점에서는 일단 뭐 주식수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무구조가 개선이 돼서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된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냥 보고 또 뒤늦게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배당락처럼 막차를 탔을 경우에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싸지는 효과,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뉴욕 증시가 이제 미중 무역 관세가 완전히 이제 철폐되는 어떤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아주 잘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웬만한 경제지표 이런 것도 성에 안 차고요, 아주 호재성 재료로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국내 증시에도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 막차를 탈까 말까,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이제부터는 그냥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이 이미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고 27일날 매도를 하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연말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뭐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뭐 주가를 부양시키는 강력한 호재이기도 하지만, 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투자하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 기업일지라도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런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가끔씩 매도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지 여부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려가기 이전이라면 매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빠져버렸다면 매도가 아니라 관망으로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지, 이미 오르고 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하락 패턴으로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장의 이치지만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장은 변동성이 조금 있겠지만 워낙 소식들이 강하게 좋게 들려와가지고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강력하게 기원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